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 첫 인터뷰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정원장이 지금 대북 특사로 오늘 북한 방문하고 조금 전 YTN 뉴스에도 나왔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저녁 만찬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죠. 특사당이 이틀간 평양에 머무를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미국과의 대화에 물꼬를 트는데도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과연 어떤 성과를 안고 돌아가게 될까요? 2000년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 역임하셨죠. 그리고 대북 특사로 방문해서 북한의 육자회담 복귀를 이끌어냈던 지금 민주평화당에 계십니다. 정동영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곽 박사님. 예. 저는 지금 모스크바입니다. 모스크바에 계신군요. 예, 국회 평화외교단 여야 의원들과 함께 네. 러시아도 북한에 특사를 좀 보내라. 그래서 육자회담을 좀 재가동하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러시아는 서울에서 평양에 특사 간 것에 대해서 시간 주요 뉴스로도 보도가 돼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예. 한 10년 동안 남북관계가 막혀 있었고 북핵 문제가 악화되면서 푸틴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신동방정책 블라디보스톡을 핵으로 해서 동시베리아 쪽에 개발을 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벽에 부딪혔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죠. 예. 방금 그 동방정책, 신동방정책, 푸틴 대통령의 그 비전을 말씀하셨으니까 정동현 의원께는 역대 통일부 장관도 역임하셨으니까 좀 더 북핵 문제를 글로벌하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시는 길에 혹시 예. 중국 북경을 들리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북경은 지난 11월에 갔었죠.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중국과 북한 관계가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중국이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데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하는 거여서 예. 잘 소통이 안 되는 반면에 예. 러시아는 이제 그 평양과 잘 소통이 되는 편이고 예. 또 푸틴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관심이 크고 예. 또 최근에 그 러시아 의원단이 평양에 다녀왔어요. 내일 이제 만나게 될 텐데요. 그분들 네. 얘기도 좀 듣게 되면 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나중에 또 오셔가지고 그 말씀도 좀 전해주십시오. 어떤 말씀들을 들으셨는지. 예. 그 2005년 당시에 통일부 장관이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때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땠습니까? 그때 첫 만남에서 받으신 인상이나 느낌이. 오늘 지금 이제 서훈 원장과 정의용 실장이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있는데요. 네. 북한은 체제의 특성상 모든 의사결정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김정일 시대에는 김정일, 김정은 시대에는 김정은.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만남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저는 전환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북한 지도자는 남쪽의 특사를 만날 때 나름대로 어떤 그림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큰 그림.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이 바깥 세상으로 나오기로 결단한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예. 그 출구로서 지난 평창 올림픽 참가 그리고 김여정 특사 등을 보냈고 또 예. 오늘 남쪽의 특사도 이제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아마 오늘 한번 만나고 내일 더 만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주제는 결국 남북 정상회담을 통한 남북 관계의 전면적인 정상화, 복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북핵 문제지요. 북미 대화를 포함해서 비핵화에 관한 얘기를 사실 김정은 집권 7년 동안 외부 세계의 사람이 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본 게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오늘이 지금 최초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인물인지 성격은 어떤 건지 또 정말 이 핵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직접 들어보고 또 우리의 입장도 설명할 수 있는 저는 역사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한테 정동영 의원께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셨을 때 3번 계속해서 물어보셨다 그랬어요. 핵을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2번은 모른 척하다가 3번째는 유훈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모른 척한 게 아니고 말하자면 핵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미국 초강대국 미국이 우리를 압살하려고 하니까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갖는 것이다. 말하자면 적대시 정책이 없어지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하는 논리였는데요. 근데 같은 얘기를 이제 한 번, 두 번, 3번 똑같이 또 물어보니까 이제 이건 우리 아버지 유언이다.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고 말했는데 저는 그때 속으로 무릎을 쳤죠. 됐다. 이 북에서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는 말은 헌법이나 당 규약보다 더 위에 있는 상위 개념이거든요. 최상급 표현이에요. 한반도 비핵화에 확실한 의지를 밝힌 것이죠. 이것은 그 뒤에 이제 쭉 하나의 기준이 되어왔다. 요즘은 이제 언급이 안 됩니다만 2년 전에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도 2016년 7월 달에 북한 정부 성명에서 보게 되면 조선반도 비핵화 여러 가지 조건을 늘어놓습니다만 5가지 조건을 걸면서 이것은 김일성 주석과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의 유훈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특사와의 소통에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언이라는 말을 반드시 끌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조건이 붙겠죠. 그러나 조건부 비핵화지만 그러나 비핵화에 대한 의지 표명을 하게 되면 이것이 북미 대화 테이블을 여는 그런 다리를 놓게 될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핵과 미사일의 발사 유예, 실험 유예 중단 모라토리엄을 확인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오늘 우리가 임진왜란 이전에도 일본 신사단으로 김성일하고 홍영기를 보냈었는데 정의용, 서훈 2분을 안보실장하고 서훈 국정원장을 보냈단 말입니다. 어떤 2분을 동시에 보낼 이유가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적절한 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가장 궁금한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생각이거든요. 그것을 보다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정의용 실장이고 또 이제 2번째는 남북 관계를 정말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사실 좀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상대가 서훈 원장이란 말이죠.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을 5번인가 6번인가 만났죠. 제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때도 함께 그때는 이제 배석자로서 같이 만났었고 비핵화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란 말을 같이 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말을 풀어나가기가 굉장히 부드러운 거죠. 그리고 역시 이제 트럼프 이제 미국을 방문해서 평양에서 돌아오는 즉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메시지를 이제 동맹인 우리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전하고 북미 대화를 통해서 큰 틀에서 결국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이 세 지도자가 함께 하는 것은 한반도의 탈냉전입니다. 70년 동안 지속되어온 한반도의 냉전 구도를 뜯어내는 건데요. 그렇게 될 때 이제 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고 그런 조건 속에서만 김정은 위원장도 비핵화에 응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큰 구상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 속에 저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문제를 놓고 네탄야후가 조만간에 트럼프와 어떤 평화협정문을 발표할 거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방금 지적해 주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세 사람이 만나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김정은과 직접 대화도 배제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신에 미치광이 전략을 잘못 쓸 경우에는 그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강원 당근 채찍 다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압박은 압박인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 취임 이후에 대한반도 정책, 대북한 정책을 보면 일관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제 그것이 바로 혼돈 정책이다.
이제 그것이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뭐 그렇다면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일관된 원칙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하면 하고 불리하면 안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오바마가 이거 해결 못했다. 전임 정권들이 다 실패했다. 네. 이렇게 비판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예. 또 자기 과시, 자기 인정감 예. 이런 게 굉장히 큰 지도자이기 때문에 예.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의외로 큰 딜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둘이는 막바로는 안 되겠지만 바로 그 사이에 이제 한국이라는 중재자, 촉진자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있는 것이죠. 예. 또 특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8개월 뒤에 중간 선거, 현재는 공화당이 상원, 하원을 다 타속합니다만 지금 보면은 이제 민주당으로 뒤집어질 가능성이 많고 이렇게 되면은 막바로 자신에게 탄핵급 이 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 북한 문제를 풀어서 업적을 쌓고자 하는 수요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평양 특사는 단순히 남북 관계만이 아니라 아까 처음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치에 예. 지금 태풍의 핵이 되어 있는 거죠. 예.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봐서 지금 청와대나 이쪽 우리 이 실무진들이 그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작년 취임 초반에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있었어요. 예. 저도 비판을 하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예. 올 들어와서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큰 그림의 교과서는 2007년 10월 4일 2차 정상회담 합의문이거든요. 예. 14합의. 근데 그 14합의는 지난 10년 동안 쓰레기통에 아니면 그냥 찢겨져 있었거든요. 예. 그것을 다시 복원하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이 합의한 것이고 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지난 10년을 건너뛰어서 이제 남북관계 정상화 또 한반도 문제 한반도화 또 크게 한반도의 탈냉전에 시동을 건다는 측면에서 네. 저는 14를 복원해내는 그런 이런 큰 생각 네. 속에서 지금 특사 간의 특사 예.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북한 군부가 몇 가지를 요구할 것 같습니다. 느끼면은. 그런데 그걸 뭐 떠보는 것인지 아니면은 실질적인 카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문가분들이 해석하시겠지만 당장에 4월 초나 3월 말에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라 내지는 더 나아가서는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까지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주한미군 철수 얘기는 너무 나간 얘기고요. 이미 예. 92년 1월에 당시 2인자였던 김용순 대남 담당 비서가 워싱턴을 방문해서 예. 미국과 북한이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국교를 수립한다면 주한미군이 주둔해도 좋다 하는 그러셨죠. 공식적인 언급을 미국에 전달한 바 있고 예. 또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 간에도 같은 맥락의 얘기가 있었고 네. 그 뒤에 2000년 10월에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과 김정일 위원장 간의 만남에서도 그런 얘기가 확인된 바 있기 때문에 예. 주한미군 철수를 갖다 들이대는 것은 제기하는 것은 비약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일단은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 테이블을 여는데 예. 집중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남남 갈등을 최소화하고 네. 좀 야당도 수구 냉전적 자세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봄이 왔잖아요. 예. 봄인데 계속 얼음이 꽁꽁 얼은 걸로 착각을 하면 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정동영 의원께서도 저번에도 몇 차례 강조하셨습니다. 북미 대화가 이번 문제의 사실상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지만 북한이 핵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당장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남한이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북한의 경우는 재래식 전력 국력이라든지 군사력이라든지 군사비라든지 상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더더구나 되게 초강대국인 미군이 28,000명이 주둔하고 있고 한미 군사연습을 봄, 가을로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핵침공 연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입장에서 네. 이 자신들로서는 그러니까 나름대로 합리적인 안보 우려가 있는 거죠. 이 예. 안보 우려를 해소하지 않고는 핵 문제를 테이블에 올릴 수 없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요구인 것이죠. 그래서 예.
뻗다리와 보따리를 함께 책상 위에 올려놓으라는 거죠. 우리의 요구사항은 분명하잖아요. 핵을 내려놓으라는 거고. 그렇죠. 북한은 자신들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야 되겠다는 거고. 이걸 같이 얘기하도록 하는 것이 나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말씀 주신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세 사람이 동시에 만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게 맞습니까? 남북 정상회담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입니까? 아니면 역순입니까? 오늘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진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에도요. 그때 시간과 장소 문제에 있어서 장소 문제는 이제 우리가 양보를 했죠. 장소는 아무데도 좋다. 네. 김정일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시간은 가능하면 빨리 좀 열도록 하자고 합의했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간과 장소 문제 등에까지 아마 얘기가 진행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면 이 자체가 한반도 문제를 견인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이제 북미 간 정상 간의 접촉 또는 정상회담이고 그다음에 이미 2007년 14 합의, 그 정상회담 합의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6.25의 당사자들, 미국, 중국, 남북 정상들이 DMZ에서 만나서 종전을 선언하자, 뭐 이런 얘기까지 합의문에 담겨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그 한반도의 냉전을 뜯어내는 탈냉전 흐름을 타는 것, 이것이 이번 특사 국면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네, 모스크바에서 아주 바쁘실 건데 그래도 이렇게 전화 연결까지 해주셔서 좋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인데 여기는 그 러시아 한국 의원 친선협회 회장단을 만나서 이분들에게도 러시아가 역할 좀 해라. 숟가락만 얹으려고 하지 말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당사자로서 역할을 하려면 육자회담 재가동을 위해서 북한의 특사도 좀 보내라 하는 얘기를 지금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니까 감사하고 또 고맙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 팩트 진금 승부 트루맨 4부로 오겠습니다.